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12월 9일 일요일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망의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날에는 이변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오늘 일요일마 편성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변 가능성 높은 레이스가 여러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7, 8, 10, 11, 7, 8, 10, 11을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전반부의 5경주는 배팅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경주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또 두둑한 배당이기 때문에 전반부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고,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7, 8, 10, 11을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인데요. 3번마 센토사가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0월 7일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8월 26일 날 부리접 경매마 특별 경주 그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그때 이착을 했던 교룡 운유라는 마필도 그 뒤로 여러 번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시원시원하게 꺾으면서 또 재미를 봤던 그 마필 아닙니까? 직전에도 1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못 풀린 것은 맞아요. 그 복귀 내용은 있는데, 그렇다고 3번마 센토사는 이거는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건 이번에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5번마 천년 해피가 직전에 자력 입상은 성공했는데 경주가 좀 전개가 잘 풀리면 더 뛰는 그런 스타일로 봐요. 그래서 1300에 대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번마 천년해피도 관심권이고, 7번마 송암바비가 10월 6일 복귀전에서 6.5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직전 경주도 사실 착차는 크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는데 늘어난 13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7번 송암바비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6번은 청담재패는 문세영 기수로 안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좀 서두르는 것보다는 9월 16일 날 보여줬던 그 뚝심이 좋았잖아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쫓아가는 전개가 이 마필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5번, 6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 7번마 송암바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썬더블레이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거는 편성상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죠. 직전에 골드 해머와 같이 졌던 리틀보이 플래시와 같이 졌던 그 경주를 보면 이게 다시 뛰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 또다시 1번 게이트를 뽑았고, 그렇다고 또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1번만 썬더블레이드가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1번 썬더블레이드를 인정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데 경주 편성을 보면은 여러 구멍을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는 그런 배당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웬만하면은 한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8번마 대군의 창이라는 마필이 10월 6일 데뷔전에서 외곽으로 자꾸 삐지는 악벽 때문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1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좀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11월 23일 주행 재검에서는 모래를 약간 좀 맞추면서도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번 대군의 창이
후차권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마필입니다. 근데 아마 1번, 8번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뭐 당연히 현장 배당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 막건은 1번 썬더블레드의 8번마 대군의 창, 1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에요. 1번마 라이징 삭스, 2번마 보드람, 또 3번마 흥부자, 4번마 퍼스트랭크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과연 인기마 안에서 썰렁하게 끝날 편성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번마 라이징 삭스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는 이 상대 선행마가 센 놈이 없었어요. 뭐 샤나오 같은 이런 말이 선행을 끌고 또 앞선이 선행마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부담중이 2kg 늘었고, 2번마 보드람이 직전에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놈이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민은 거리 적성을 굉장히 짧게 보고 있습니다. 2번마 보드람이 10월 27일 1200에서도 큰 착차로 깨졌고, 원래는 이 보드람이 1300m에 출전하려던 말이 아니고 1000m에 출전 등록이 돼 있었어요. 토요경마 7경주가 1000m 경주에 출전이 돼 있었는데 깨졌죠. 출전 투수 부족으로 깨지면서 지금 1300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1300m를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게 동진이가 기승했을 때에 1300에서 한번 개바닥을 쓸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리 적성을 정말 짧게 보는 마필인데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인기바로 팔리는데, 이런 거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3번 흥부자는 직전에 대가리 써놓고 10.5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 선행마 외곽에서 갖다 비비면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흥부자는 뭐 배팅권으로 가져가시고, 4번마 퍼스랭크도 직전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 빡빡한 페이스에서 선행을 중간에 씻고 넘어가면서 자력 버티기를 성공했는데 여력감은 없었어요. 오늘은 승군전이고, 그래도 뭐 문세영이기 때문에 3번 퍼스랭크는 승군전이라도 또 꺾고 갈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배당마로서는 7번마 스타리스트, 이거는 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월 20일 경주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워낙 앞선이 빨랐어요. 그냥 선행 선입으로 따당으로 끝나버리는 그 상황에서 좀 끝걸음을 남겼지만은 1300 경주 거리에 대한 적응력, 경쟁력은 충분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상황이라서 7번 스타리스트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이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는 뭐 접어놓고 가야 되겠고요. 우선 관심마는 7번마 스타리스트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선두권 전개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판이 인기 많은 4번마 교룡운유, 4번마 고룡운유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거든요. 직전 경주 루키 스테이크스 굉장히 강한 상대들 틈에서 인기마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꺾었죠.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를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창파, 또 원더풀 이불을 대가리에서 놓고 창파에 81.6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4번마 교룡운유를 꺾었던 이유는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서 그래요. 8월 26일 날 브리즈업 경무관 특별경주에서 선행을 하고 버텨냈는데 그 편성은 강하지 않았고, 10월 20일 경주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끈기를 보인 거거든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봤는데 딱 그렇게 깨진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게이트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안쪽에 3번마 대승 어게인이라는 마필도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고, 이거는 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마필인데 3번 게이트에서 일부러 선행을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더더욱 또 문세영 기수가 안장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3번마 대승 어게인도 대단한 선행이고, 뭐 7번마
탐나는 여인이랄지 또 9번마 새로운 캡틴이랄지 이런 마필들도 중속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6번마 판타스티킨이라는 마필은 10월 13일 경주에서 27.3배를 두둑한 배당으로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8월 18일 경주를 보면 그때 김옥순 기수가 폭탄 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6번마 판타스티킨의 라스트 한 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6번 판타스티킨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또 8번마 더 좋은 내일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외곽만 돌다가 그냥 삽질만 하다 끝났는데 몰에 대한 적응력은 나쁘진 않아요. 8월 19일 경주에 대가리 쳤을 때 경주 내용을 보면 선행마디에 바짝 붙어 들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봐야죠. 이런 마필들. 뭐 인기 많은 4번 또 9번 뭐 3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전개 변수로 보면 6번마 판타스킨이나 8번마 새로운 내일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6번마 판타스킨과 8번마 더 좋은 내일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안쪽 게트 2번마 위스트 윈드와 7번마 샌드 타이거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마리가 지금 한 마주가 동반 출전을 하고 있죠. 2번, 7번 중에 누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가 중요한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번마 새로운 보물과 11번마 유로시나 이 두 마필도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2번, 7번, 6번, 11번 이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3번마 VIP 킹과 5번마 돈인마이가 민장기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두 마리가 모두 선임력이 있어요. 그래서 3번마 VIP 킹도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봐 왔던 여러 번 또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고 5번마 돈인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복귀가 잡혀 있거든요. 16전을 뛰는 동안에 한 번 들어온 거 그게 전부이긴 하지만 최근에 꿈틀꿈틀 경주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10월 12일 경주 인기 9위였을 때 3차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번마 돈인마이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뭐 의지 자체를 꺾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5번마 돈인마이 선두권이 빡빡하고 3번마 VIP 킹이 조금 더 인기마로 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민은 5번마 돈인마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에서 한 4위권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배당 가치도 충분하죠. 그래서 5번마 돈인마이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5번마 돈인마이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편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만한 인기마가 몇 마리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지만 여기서는 좀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되겠다. 승부 타이밍이다. 라고 째려보는 관리마도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요.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택입니다. 8번마 상하이 조던이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또 문세영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요. 상대 선행마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3번마 흥바람도 빠르고 4번마 승리나래도 빠르고요. 그래서 8번 게이트에서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7월 28일 경주에서도 그때 배당판에 의심 없이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기 1위로 팔렸지만 인정을 안 했는데 딱 그러고 깨진 거죠. 7번 마 우소라 2000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히 비웃어버렸던 마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삭제 처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얼레벌레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강민이 불안하게 접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7번 우소라 2000이 또다시 배당팔에 바람을 불겠고요. 이런 마필이 노림수가 아닙니다. 지금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관리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팅 찬스라고 보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확실하게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 한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조인권의 4번마 K 플러스 1이라는 마필인데요.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렸죠. 9월 14일 날은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15.2배짜리를 압축 막건 때려 먹었고 10월 12일 경주는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한방 막건 인정을 했고 또 직전 경주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4번마 K 플러스 1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4번마 K 플러스 1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돼요. 일단은 1600m의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고 직전보다 부담 용량도 4kg가 늘어난 조건이고 또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레이팅도 승군 레이팅 35점에 딱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K 플러스 1 같은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면 이번에는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퍼스트 빅토리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정형래죠. 정형래 기수가 이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마 퍼스트 빅토리는 7월 27일 경기에서 강민이 10배짜리를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의지 자체가 좀 덜덜했어요, 사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는 큰 착차 없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요. 4km의 감량 조건도 좋습니다.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마 퍼스트 빅토리, 1번 퍼스트 빅토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자,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그 중에서 이 3번마 으쓱,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계속 걸음만 재고 있는데 16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분명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그리고 7번마 엄지척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죠. 10월 5일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좀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세게 읽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봐줘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어요. 순발력이 있는데 직전에는 뭐 스타트 나오면서부터 그냥 아예 붙들고 그냥 깡바닥까지 늘어지면서 아예 안 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 그래서 1번마 퍼스트 빅토리를 인기 마지기는 좀 더 세게 읽어주시고요. 배당 마라선 3번마 으쓱이나 또 7번마 엄지척 그리고 여기서 폭탄 배당이 가능한 또 복병마 한 마리도 째려보고 있는데 그건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만은 1번마 퍼스트 빅토리, 1번 퍼스트 빅토리를 우선 관심만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10번마 최강고수는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9월 30일 휴양 공백이 길었지만은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큰 착차 없이 깨졌고 뭐 직전 경주도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고 쫓아가서 자력으로 2착을 차지하는 경주행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오늘 편성이 너무나 허접해요. 10번마 최강고수는 뭐 도무지 꺾고 갈 수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최강고수는 인기마로 팔려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공략합니다.
상대 마필들 중에서 6번마 세븐드럭키가 또 인기마로 팔 텐데, 직전 경주는 인기 5위였을 때에 이거를 노림수 충마로 놓고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단독 선행이었거든요. 상대 선행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븐드럭키는 선행을 하고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린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걸 충마 놓고 10.7배짜리 압축마권을 적중했는데,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일단 선행을 했을 때 조금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2번마 톱브레인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번의 실전에서 아직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한 내용이죠. 7월 7일 경주는 나름 열심히 타고 큰 착차로 깨졌고, 8월 11일 경주에서는 그냥 외곽을 돌다가 그냥 개바닥을 쓸었어요. 그런데 11월 9일 날 연습 주행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이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냥 꾹 누르고 들어가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이거는 1300m라도 자력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번마 최강고수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마 세븐드럭키가 얼마나 선두권 전개를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 2번마 톱브레인은 모래를 맞지 않는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축 막건을 공략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관심 많은 10번마 최강고수, 10번마 최강고수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시원하게 고배당을 때려 먹어서 관리 마필은 아니고, 최근 경주에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꺾었던 녀석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5번마 컬링 판타지 같은 마필은 10월 14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이거는 뭐 완전히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헛바람을 불었습니다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꺾었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 1600m에 다시 도전을 나서는데 배당팔의 바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7번마 빅레드 이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 빅레드 이지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선두권 페이스가 조금만 빨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좀 느리게 흘러가는 편성에서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지,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6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직전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빅레드 이지도 관심권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고배당을 노릴 마필이 또 몇 마리 있어요. 일단 4번 화이트 포인트는 직전 경주 인기 8위였을 때 고배당을 노렸다가 3차게 머물렀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복귀 내용입니다. 4번 화이트 포인트는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시고, 오늘은 지금 선두권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뭐 외곽에 10번마 비바 빅토리 정도가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공백이 길어졌죠. 질병 때문에, 건초염 때문에. 그래서 외곽이고, 일단 10번 비바 빅토리는 외곽으로 밀렸고, 그래서 4번마 화이트 포인트가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가능한 편성이다 라고 읽어집니다. 1번마 비바위크는 데뷔 전부터 실전 마건으로 노렸다가 3차게 머물렀는데 잠재 능력을 충분히 보였어요. 오늘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한결 유리해진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모래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 그래서 1번 비바위크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실전 마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을 생각해 볼 마필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1번마 비바이크 이 편성에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죠. 1번마 비바위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어요.
좀 배당벌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요. 우선 1번마 시스프마 위너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직전에도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완전히 꺾었단 말입니다. 물론 목차로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전부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1700에서 한번 2착 입상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끝걸음이 여력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1700에 나왔을 때는 강민이 계속 꺾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시스프마 위너는 오늘 뭐 편성상 또 인기마로 팔리고, 지금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이 7번마 승리 플러스인데 7번 승러 플러스와 3번 퍼펙트 삭스 또 5번마 더블 A 이 세 마리가 17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근데 3번마 퍼펙트 삭스와 5번마 더블 A는 원래 이게 1700에 출전 예정이었던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1000m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1000m에 출전 등록이 돼 있었는데 경주가 깨져버렸어요. 출전 도수 미달로.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1700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세게 읽어줄 수가 없고, 7번마 승리 플러스가요, 최근에 액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9월 1일 경주도 보면 2착을 지켜내긴 했는데 여력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죽는 탄력이었고 직전에도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근데 오늘 또 등 떠밀려서 인기마로 팔리죠.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지금 인기마를 놓고 배팅을 들어가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허접하긴 하지만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 또 승부 의지도 박약했던 마필이 있어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무조건 승부 타이밍입니다. 배당도 두둑하게 놔줄 수 있고 또 1700m이기 때문에 강하게 노려될 이유는 분명하죠. 자, 이번 7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승부지 관리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중배당은 기본 막권입니다. 중배당은 기본 막권 때리고 중고배당, 화끈한 고배당까지 제대로 조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필, 8번마 킹도르드와 11번 빅풋,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두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8번마 킹도로드는 직전에 4.6배짜리 압축마권 적중을 했고, 11번마 빅풋은 이거 뭐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추천드리죠. 9월 28일날도 뭐 저배당 단통, 직전에도 강축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발전 기대치가 충분한 녀석들이에요. 다만 두 마리가 모두 승군전을 치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복병마가 지금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는데, 4번마 영광의 챔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요. 10월 26일 날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안쪽 게이트에서는 다시 한번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영광의 챔프가 오늘은 조금 덜 팔릴 상황 같은데, 덜 팔리면은 이거는 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폭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또 한 두 마리 정도가 보여요. 그 중에 한 마리가 7번마 시티 위너를 강민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7위였을 때에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뭐 착순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고 가능성을 보인 복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번마 시티 위너는 7월달, 올 7월달에 7월 15일 경주에 14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때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 시티 위너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인기 마필은 8번, 11번, 또 3번마 타고난 질주도 배당파로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자, 배당마로서는 중고배당 복병마로서는 4번마 영광의 챔프와 7번마 시티 위너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하는 승부경주입니다. 조금 전 7경주와 8경주가 분할이 됐는데요. 각각 9마리씩 출전하면서 지금 2경주가 찢어졌는데, 강민이 주중에 국선마 5군 1700 레이스를 미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배당을 공략하는 마필이 2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운이 좋게도 7경주와 8경주가 각각 1마리씩 찢어진 경주입니다. 당연히 이번 8경주도 노림수를 두고 공략을 해야죠. 안쪽에도 2번마 바람의 미소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직전 경주도 승부지 충마로 놓고 공략했고, 10월 27일 날도 대가리로 세워놓고 공략하면서 또 5배짜리를 한방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번마 바람의 미소를 인기마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700 첫거리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바람의 미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마 바람의 미소가 깜빡이로 팔린다, 오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릴 때도 있었고, 또 노골적으로 안 간 그런 경주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이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래됩니다. 1700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래되는데 안 팔려요.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승부지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거품 인기 마필은 뒤로 접어두면서 중배당과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선마 3군 1800m 별정 비영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썬데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이 녀석은 데뷔 초부터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하고요. 이 투데이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데뷔 초부터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 최근 2번의 경주는 상대들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9번마 썬데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5번마 미스터 스캣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취입 타이밍을 놓쳤죠. 1400 빠른 페이스에서 타이밍을 놓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3번마 브라하는 9월 2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11.5배짜리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1400 경주 거리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오늘은 1800 경주 거리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기서 3번마 브라하와 같이 떴던 7번마 신계벽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3번마 브라하가 좀 오바지를 하는 상황이었죠. 사콘에서 좀 일찍 넘어가면서 좀 오바지를 했는데, 이 신계벽이라는 마필이 직전 1800 첫거리 도전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 전개를 풀어갈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7번마 신계벽이 선행을 하고 외곽에서 브라하가 압박하고 넘어가면서 선두권이 뭉개졌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7번마 신계벽이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쫓아가도 이건 자기 페이스만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8월 24일 경주에서 14.3배를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고, 또 9월 14일 경주에서도 6.2배짜리를 압축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직전에는 말을 잘 못탔다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신계벽이 직전에 바닥을 쓸어서 안 팔리면 이건 또 봐야 돼요. 거리 적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직전에는 오바지를 하다 깨진 거기 때문에 1800이라도 다시 한번 7번 신개벽은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9번, 5번, 3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지만 7번마 신개벽까지 7번마 신개벽까지 반드시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호남 오픈 2300m 마른 경주 2018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주중에 준비를 하면서 이걸 승부처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마표가 뜨고 보니까 강민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고배당은 나올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외곽 게이트 14번마 청담 도끼가 되겠는데요. 강민이 14번마 청담 도끼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9월 9일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청담 도끼는 가장 불안한 인기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돌콩과 같이 뛰면서 돌콩에게 많이 졌어요. 다시 뛰어도 청담 도끼가 돌콩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 캐리어컵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트리플 라인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직전에는 워낙 편안하게 선행 전개를 풀어갔고요. 또 트리플 라인이 끝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다면 트리플 라인이 청담 도끼를 이기는 탄력이었습니다. 결국 2300 최장거리 레이스는 청담 도끼가 자력으로 버티는 그림이 어려워요.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도 그때 깜빡이로 팔렸는데 트리플 라인이 계속 압박을 하고 청담 도끼를 죽였죠. 그리고 부산 19조 동반 출전했던 그 파워블레이드가 우승을 차지하는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14번 청담 도끼가 배당판에 올 머리를 팔리는데 이거는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중요하고요. 또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능력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까지도 좀 엮어서 두둑한 배당으로 공략할 텐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마 콘타도루 2번마 콘타도루가 되겠는데요.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실전마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지금 울둘리 마방에서 두 마리를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2번마 콘타도르는 여기서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상황이고요. 뭐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정우주 기수, 정영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재기승을 하면서 지금 51km 홀가분한 감량 조건이다. 뭐 승군전이라도 이번마 콘타도르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마 콘타도르를 놓고 당일 배당판에 빨갱이가 여러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8번마 하이퍼루프죠. 8번 하이퍼루프가 직전에 3차까지 오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8번 하이퍼루프가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이 하이퍼루프는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1400 경주 거리였으면은 이거를 뭐 깜빡이로 그냥 인정하고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1200이라는 거죠. 선두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8번마 하이퍼루프가 깜빡이로 가는 상황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마 메이저 알파가 1200 줄어든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올 여름에 8월 24일 경주에서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그때 메이저 알파의 우주대왕을 39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을 때 그때 당시도 1200 경주 거리였기 때문에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메이저 알파는 오늘 1200 경주거리는 강하게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기본 막건은 2번마 콘타도르에 4번마 메이저 알파, 2번 4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별정 비용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 거리가 1800m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챔피언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최근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에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1800m 늘어난 경주거리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도 5kg나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으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이죠. 4번마 원더풀 잭팟이 직전에 1900m를 넉넉하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줄어든 1800m는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는 1900이었기 때문에 페이스가 느리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최적 전개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인데 문생기수 안장에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4번만 원더풀 잭팟도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리려고 승부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때릴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 있는데 18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데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밀려있을 상황이라서 충분히 배당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중배당은 나와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인기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선 대박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이번 식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강하게 올리는 1위경마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마지막 경주인 만큼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가만 보면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상당히 많죠. 안쪽에 2번마 새벽이를 포함해서 3번마 썬라이팅이나 또 스타캣, 오케이킨, 8번 장선아일드, 발빠른 마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 4연승을 때리고 있는 8번마 장산아일드가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은 1400 늘어난 경주거리입니다. 승군전이고요. 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잖아요. 물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승군전 1400에서 쫓아가는 선입전개로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기마를 팔려요. 8번마 장산아일드가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11번마 초인마가 문생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역시 깜빡이로 팔 텐데, 그런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정말 지어짠, 이빠이 지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보는 거거든요. 5월 13일 경주에서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서 그때 결승선에서 진로가 좀 좋지가 못했죠. 추돌을 했죠. 그러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 뒤로 계속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고 있는데 11번 초인마도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도 강축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한 5위권, 6위권 되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축마로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두둑하게 낮을 수가 있는데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서 와장창 무너지면 여기서는 폭탄 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무조건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9일 일요일만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